자, 마지막 합시다. 요 시 보면 끝나거든. 일단 밑에 13페이지 먼저 펴봐요. 13페이지. 요거도 학교에서 들어봤죠? 봅시다. 요거 맞춥시다. 자, 일단은 여기 부를 먼저 보고 시로 들어갈게. 자, 일단 이 시의 화자 나가 나와요. 나. 자, 화자 나는 요거 이제 체크하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자고 권유하고 있다. 요청한다는 거야. 그러면 텔레비전은 뭐야? 인간의 문명이고 풀벌레는 자연이겠지? 자, 정서태도 문명 비판적 발표입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자, 자연과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그래서 화자는 자, 문명을 좋아하는 거야, 자연 친화적이야? 자연 친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시어 대립적 의미가 갑니다. 자, 당연히 별표죠. 현대 문명, 잠깐만, 현대 문명, 텔레비전, 브라운관, 현란한 빛, 전등. 야, 솔직히 얘들아, 텔레비전, 브라운관, 전등을 굳이 외울 필요 있니?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전부 다? 뭐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좀 외우세요. 솔직히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도 빛을 낼 수 있잖아요. 맞지? 저거 하나 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연,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 밤공기. 자, 어둠 하나 외우자. 어둠 하나 외우자. 왠지 사실 우리가 시를 공부하다 보면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치? 자, 여기서 이 시적 화자 입장에서 어둠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란한 빛하고 어둠. 자, 현란한 빛은 현대 문명, 어둠은 자연. 됐니?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텔레비전을 끄기 이전과 이후. 마치 그거네. 우리 아까 봤던 수필에서 풀벌레와 관련된 경험을 하기 전과 후네. 자, 텔레비전을 끄기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문명의 소리로 가득 찬 시간. 근데 텔레비전을 끈 이후 풀벌레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시간이야. 그 화자 입장에서는 이전이 중요해, 이후가 중요해? 이후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표현. 현재 시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뭐다, 뭐뭐한다, 뭐뭐진다. 봐봐. 니은 받침 보여, 얘들아? 니은 받침? 이게 다 현재 시제야. 여러분들 김할 때 들어갈 거예요. 김할 때 문법 요소라는 부분 들어가. 시제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거 들어가. 알겠지? 문현고는 요번 중간 때 문법 요소가 들어가더라고. 의문 변동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문현고 입장에서는 문현고는 의문 변동이 기말에 들어가는 거고, 너희들은 기말 때 문법 요소 파트가 들어가겠지. 그죠? 그리고 감일고가 진짜 웃겨요. 감일고는 중간 때 문법 2개 파트 다 들어가요. 희한해. 쟤는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오래 걸리잖아, 우리가 문법이. 그치? 그 기말 때 문법이 없다는 건데 뭘 하시려고 저렇게 없앴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자, 현재 시제 알아두세요. 자, 여기 니은 어디냐? 니은. 자, 비유 알아야 돼. 시에서 비유를 모르면 안 되잖아.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 처럼. 자, 단단한 벽. 하루살이들 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게 이제 직유법이고, 이런 게 직유법이고, 이런 건 은유법이지. 알겠니? 자, 의인법. 풀벌레를 의인화했대요. 별표. 풀벌레들을 사람처럼 표현했고요. 봐봐. 여린 마음. 솔직히 풀벌레가 어떻게 여린 마음을 갖고 있겠어. 그리고 그 울음소리들은 놀라 되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주제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의 소리에 대한 성찰 반성이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봐보세요. 자, 일단 읽어볼게.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일단 텔레비전을 끄자. 화자의 권유를 단적으로 제시했고 텔레비전을 끄자고 권유한 이유가 다음에 나타날 거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네.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즉 텔레비전을 끄자고 말한 이유가 풀벌레 소리를 듣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텔레비전과 풀벌레 소리는 대립적 의미관계니까 당연히 여기 별표입니다. 대조.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텔레비전은 현대문명, 풀벌레 소리는 자연의 소리. 자,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어둠 별표 3개. 어둠 별표 3개. 자, 화자한테 어둠은 긍정의 시간이야. 즉 풀벌레 소리를 두드러지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는 무슨 심상도 보인대? 공감각적 심상도 보인대. 됐니? 야, 소리가 어둠과 같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알겠니? 쌤 봐봐. 소리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라고. 그러면 소리는 무슨 감각이야? 소리는 청각이지. 보이는 거는 시각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인 청각의 시각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벌레 소리에 대한 당연히 긍정적 인식이고요. 또 나왔네. 밑줄 치세요. 벌레 소리들이 환하대. 야, 어떻게 소리가 환해? 환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소리가 환하다는 거니까 이것도 공감각적 심상, 바로 청각의 시각화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1 써놓고 이따가 숫자 2 딱 써놔요.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일단 별빛 별표. 별빛은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이야. 그럼 여기다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빼가지고 뭐랑 유사한 거야? 벌레 소리와 유사한 거지. 그치? 풀벌레 소리랑 별빛은 자연을 의미하거든. 자, 밑에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낸 시어는 환하다, 낭낭하다. 자, 또 나왔습니다. 밑줄 쳐요.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별표.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써보세요. 이것도 뭐라고 써있니? 공감각적 심상이래. 공감각적 심상이래요.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금.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를 듣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은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가 버린 그 소리들을 생각한다. 자, 이제 봅시다. 처음부터.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은 소리가 있대. 자,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대비시켜 작은 소리에 주의를 집중케 하는 거래. 자, 즉 여기 별표입니다. 대조.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너네 조심할 점. 사실 이건 뭐 조심할 것도 아니긴 한데,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문명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대조가 무조건 문명하고 자연만 대조하는 건 아니야.
그동안 인식한 소리래. 자, 이제 여기 밑줄.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그 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그동안 인식하지 못한 소리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네. 이거는 익숙한 소리야. 화자한테 너무 익숙한 소리고, 이 익숙한 소리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소리가 들렸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자, 시적 대상 풀벌레들의 작은 귀가 나왔어요. 또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은 그 작은 소리들은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자, 까맣고 좁은 통로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말합니다. 자,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까맣고 좁은 통로는 풀벌레들의 작은 귀래요.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자, 여린 마음은 풀벌레들의 마음이래요. 이것도 별표 치시고 이렇게 묶으세요. 자, 다시 풀벌레들을 비유한 두 개가 뭐가 나와있어 지금? 풀벌레들 비유한 거. 까맣고 좁은 통로, 여린 마음.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작은 풀벌레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자, 그 다음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봐봐. 화자는 자신의 귀가 두꺼워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대. 얘들아, 저기서 두껍다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두꺼운 걸까? 생각하지도 않았었다는 거죠. 들어보려고 노력도 해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별표야.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라는 거는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화자의 귀입니다. 왜? 문명에 익숙해졌어. 또는 귀뚜라미나 여치의 저런 울음에 익숙했던 거거든.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저 빨간색 글씨. 풀벌레들의 작은 귀와 소리를 생각했다. 글쓴이의 인식이 풀벌레의 존재로 점점 확대됐대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넘어갑니다. 자, 텔레비전하고 이제 동일한 소재가 나왔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자, 일단 화자 나가 제시됐죠. 이 내, 나. 그리고 화자는 텔레비전 화면에 주의를 뺏겼다는 거야. 여기 익숙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별표.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화자가 그동안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한 주 원인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한 원인은 여기 밑에 현대 문명에 함몰된 화자의 상태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야, 집에 갔어. 막 게임기가 있고, 그냥 예를 들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쳐보자고. 집에 갔어. 게임기가 막 3개 있고, 막 TV 있고.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안 되죠. 그죠? 그걸 참아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아니겠어요? 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맞지? 그러니까 화자는 그동안 어때? 브라운과 같은 또는 현란한 빛과 같은 현대 문명에 빠져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풀벌레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들을 수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 울음소리들은, 자, 이 울음소리가 누구들의 울음소리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야.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단단한 벽의 별표. 단단한 벽으로는 직접적으로 브라운관을 가리킵니다. 현대 문명을 가리켜요. 현대 문명.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화자의 귀를 비유한 말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자, 여기 하루살이 별표. 하루살이는 풀벌레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전등 별표. 전등은 화자의 두꺼운 귀를 말합니다. 즉 작은 소리,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를 비유한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울음소리들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밑줄 쳐봐. 4번 쓰세요. 4번 하고 별표. 울음소리들이 바닥에 새카맣게 눈으로 보여 떨어졌을 것이다. 공감각적 심사, 청각의 시각화. 자, 지금 몇 번째 나왔어? 공감각적 심사? 네 번째 나왔네. 자, 그리고 되돌았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자, 뭐뭐 것이다라니까 당연히 뭐니? 추측 표현이 말합니다. 추측 표현.
됐지? 자,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마지막.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이거는 자연과 소통하고자 하는 화자의 행동입니다. 소통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통에다가 교감. 자,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문명의 소리야? 풀벌레들의 소리야?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겠지? 자, 당연히 여기 책 하나 알겠죠? 그 소리들, 허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변화된 화자의 내면 세계. 자, 이제 마지막에 별표 세계 쳐놓으세요. 허파도 별빛이 묻어 환해진다.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변화된 화자의 내면 세계. 즉 풀벌레 소리를 듣고 환해진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이 끝났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하고 마치자 이제. 자, 1번 같이 가보자. 일단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영탄적 표현이라는 건 얘들아 감탄사거든. 특별한 감탄사 없어요. 그리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3번에 의문형 진술도 없어요. 뭐뭐 하는 가, 뭐 물음표 이런 거 없잖아요. 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없고 4번 옆에 쓸래? 4번은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독백체야. 독백체야, 독백체. 화자 혼자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5번이죠? 이걸 뭐라 그랬죠? 공감각적. 공감각적 심상이 있었잖아.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시켰죠.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1번에 5번입니다. 자, 2번. 자, 이건 다 읽어볼게.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맞아. 자,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맞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여치나 귀뚜라미만 들렸대잖아. 근데 작아서 들리지 않는 소리들도 생각한다는 거니까 생각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얘들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써있지. 그제? 3번 봐봐.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누구야?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야.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보여? C에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소홀히 하였던 간과했던 것을 성찰 반성하고 있다. 맞죠? 2.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오고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내면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2번 문제 별표. 2번 문제 꼭 복습해주세요. 3번에 이제 적절치 않은 거야. 기억보자. 텔레비전을 끄자. 1번.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 방법이다. 맞지? 니은. 벌레 소리들 화나다.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맞아. 공감각적 심상. 자, 디귿.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귀뚜라미나 여치가 문명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3번이 정답. 리을, 까맣고 좁은 통로, 작은 풀벌레들의 귓구멍. 얘들아 꼭 알아야 돼. 여기 써있는 까맣고 좁은 통로, 화자의 귓구멍 이러면 안 돼. 써놔 옆에다가 화자 X, 화자의 귀 X. 거기 까맣고 좁은 통로에다가 써주시면 돼. 까맣고 좁은 통로 리을 있잖아. 리을 거기다가 화자의 귀 X. 자, 그 다음에 미을,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화자와 당시 풀벌레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 부분에서는 못했잖아요. 마지막에서는 교감을 하죠. 마지막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윗글에서 풀벌레 소리를 드러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슬프다, 기쁘다, 서럽다 이런 거 있어? 없어. 기억돼. 감각을 전이시켜 공감각적 심상이니까 맞아. 청각의 시각화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격을 부여했다는 거. 얘들아 무슨화? 마치 사람처럼 무슨화? 인화했다는 거야. 맞고. 자, 리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거 뭘까? 얘들아 원관념, 보조관념 뭐 할 때 나와요? 비유할 때 나와요. 그럼 비유법 중에서 특히 무슨 법이 있었어? 직유법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었어? 뭐뭐처럼 찾아봐. 뭐뭐처럼. 밑에서 5번째 줄. 하루살이들처럼 보여요? 그치? 풀벌레 소리를 풀벌레들을 하루살이들이라고 표현했잖아. 맞니? 그러면 보조관념은 뭐예요? 하루살이. 원관념은 풀벌레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서 5번이다. 기억되고는 다 맞아요. 4번 문제 별표 쳐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5번. 윗글에 쓰인 19중 의미가 이질적인 하나는 다른 거, 다른 의미 하나를 골라주래. 오,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풀벌레 소리, 하루살이들, 여린 마음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 이건 문맥을 봐야 돼. 뭘까? 자, 1번에 풀벌레 소리.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자,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루살이들. 자,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3번에 여린 마음들. 여린 마음들 어디 나왔어요? 저 C 부분에 있다 얘들아. C.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렸던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또 어디 있어요? B 부분에 있어요. B 부분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5번.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 어디 있을까? C 부분에.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를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윗글에 쓰인 이렇게 시구 중 의미가 조금 다른 하나. 이게 좀 어려운데 5번이 좀 별표 쳐봐요. 뭐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1번, 2번, 4번, 5번은 다 풀벌레 소리들이야. 풀벌레 소리. 1번, 2번, 4번, 5번은 다 풀벌레 소리들이야. 저 하루살이들도 풀벌레 소리를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1, 2, 4, 5는 다 소리야. 소리. 알겠니? 근데 3번의 여린 마음들은 풀벌레 소리 자체가 아니고 뭘까요? 풀벌레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5번 문제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하니까 6번 합시다. 자, 고백적 어조. 쌤이 얘기했지. 독백체. 화자가 독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뭐하고 있죠? 독자한테 고백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아. 자, 니은 대립적 시어 많았어요. 그죠? 대립적 시어 많았어요. 당연히 기억 니은 맞습니다. 뭐 텔레비전, 발뒤꿈치, 현란한 빛, 벽, 전등 이런 부정적인 시어와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 여린 마음, 밤 공기 이런 긍정적 시어들이 있었잖아. 자, 디귿 얘들아 물어보는 게 있었어 여기? 물음표 있었니? 물음표? 없었지. 디귿 때 자, 리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시간의 흐름 있어? 뭐 계절의 변화, 막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고 밤에서 아침으로 가고 이런 거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어둠만 나올 뿐이야. 알겠지? 시간의 변화가 없다고. 변화. 자, 대상을 의인화하여. 의인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법?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미음 4번입니다. 자, 6번은 별표 치시고. 야, 그러면 어디에서 안타까움이 보였어?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줬다고 써있잖아. 어디서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단단한 벽 찾아볼래? 단단한 벽. 내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알겠지? 여기서 약간의 안타까움의 정서가 좀 보입니다. 간접적으로. 자, 7번 가볼게요. 시적 대상을 형상하는 방법이 A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자,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자, 일단은 7번에 별표 치시고. 이거 뭘까? 감각의 전이야. 감각의 전이. 그럼 공감각적 심상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 동그라미 A 잘못 읽었다 쌤이. 가로 A 다시 읽어볼게. 자, 가로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눈에 눈부시게 환하다. 별빛이부터 더 낭낭하다. 청각에 시각하죠? 그러면 청각에 시각하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야. 자, 1번 볼까? 어둠에 야구꽃 물들게 보라보라 보랏빛 숨소리. 얘들아, 숨소리니까 뭐야? 청각이지. 근데 보는 거니까 또 뭐야? 시각이지. 그럼 1번은 맞아. 자, 2번 볼게.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피아노라는 소리를 물고기가 어때? 물고기가 튄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공감각이에요. 3번. 풍경도 낙산사 풍경은 태를 지어 오는 걸까? 솔바람 닿을 재면 난향으로 흔들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난향에서 향이 뭘까 얘들아? 향. 후각이야. 풍경은 뭘 것 같아? 시각. 풍경 알아 이게? 절 같은 데 가면 뜬 소리 나는 거. 니네 보면 알걸? 그 눈에 보이는 그 풍경이 아니야. 잠깐만. 봐봐. 빨리 보여줄게. 이거 왜 이게 켜지지? 이거 알지 않니? 이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절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아. 응? 이런 거예요. 풍경 소리. 그 풍경이야. 그 풍경.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것도 뭐야? 이거는 후각과 청각이 같이 나왔지. 맞니? 이것도 공감각이야. 자, 4번.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봐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싣고 입을 헹구고 푸른 대가지가 후려지는. 자, 이것도 뭐예요? 공감각 나왔죠? 물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5번. 수수밥같이 침침한 마루얕게 절피며 학자풍 오후 나란히 짧은 세모잠. 가난한 아버지 왜 항상 물 그림만 그리셨을까? 자, 여기서는 시각만 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7번에 5번이 틀렸다. 자, 8번 윗글을 낭송할 때의 어조. 자, 이거 그냥 2번이야. 따뜻하고 차분한 어조. 넘어가세요 그냥. 자, 9번 내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번은 별빛이자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것, 풀벌레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4번 봐봐. 풀벌레 소리가 부딪혀 되돌아가게 한 것,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채워진 것. 그래서 어때?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거든. 3번 까맣고 좁아.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까맣고 좁아. 이거는 누구들의 소리라고 그랬어? 풀벌레 소리. 기억나지? 9번에 3번이야. 자, 마지막 장. 자, 10번. 다음 중 A에 사용된 표현 방법. 자, 요거 이제 써줄 거야. A 봐봐 얘들아.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대. 자, 잠깐. 여기 무슨 마음이 나왔어? 지금 무슨 마음? 여린 마음이래. 자, 그럼 봐봐. 이거 써놔야 돼. 여린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아니요. 만져지지도 않죠. 추상적이에요. 그치? 추상적이야. 근데 여린 마음들이 뭐하고 있대?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면서 매달리고 있대. 응? 얘가 매달리고 있대. 매달리고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거는 추상적 단념의 추상적 개념의 뭐야? 무슨화야? 구체화야.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놓고 답만 보시면 돼요. 자, 써놓고 10번에 이제 2번 봐봐요. 10번에 2번. 전원이 농촌 생활이야. 농촌 생활. 농촌 생활에 남은 흥을 당나귀에 모두 실었대. 자, 이제 써보자. 자, 지금 봐봐. 농촌 생활에 봐봐. 전원 농촌 생활에 뭐를? 얘들아 뭐를? 흥을. 흥이 뭘 것 같아? 흥! 이거 얘냐? 야호! 기분 좋은 거야. 맞아. 적절해. 비유 너무 좋아요. 전원 생활의 흥, 기분 좋음, 신남. 이거를 어디에 실었대? 나귀가 당나귀야. 당나귀에 실었대. 야, 기분 좋은 걸 어떻게 당나귀에 실어요? 그럼 이거 구체적이 이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이거 추상적. 전원 생활의 흥은 추상적이죠. 이걸 당나귀에 실었다니까 이걸 무슨 화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 구체화.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만 답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 전원에 남은 흥 요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답만 봐도 되겠다 얘들아. 4번 화자의 상상을 통해 대상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어디서 보이지? 마지막 부분. 크게 밤공기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풀벌레 소리들이 들어온다. 내 허파도 별빛이 묻어 환해진다. 대상과의 합의는 뭐야? 풀벌레 소리를 마음속에 내면화시키는 거야. 알겠니? 됐죠? 그래서 11번에 4번을 고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 기억에서 미음 중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기억.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니은. 벌레 소리들 화나다. 디귿.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리을.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디귿 빼고는 다 공감각적 심상이야. 얘들아, 우리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가 4번 나오지 않았니? 4번? 맞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은 다 공감각적 심상이야. 됐죠? 그러면 12번에 3번에 해당하는 디귿 있지? 우리 한 거야. 추상적 대상의 무수나 구체화야. 알겠지? 12번은 나올 만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자, A에 드러나는 화자의 인식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풀벌레의 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자, 4번 보세요. 4번. 문명에 젖어 가치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성찰 반성하고 있다. 알겠니? 4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쨌든 진도는 일단 다 나갔습니다.